심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빛이 이동하며 수십억 년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이 팽창은 별, 은하, 그리고 우주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존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주의 운동 관찰하기. 맑은 밤하늘 아래 서서 별을 바라보며 이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팽창하는 진화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천체들, 먼 은하, 빛나는 선군, 그리고 희미한 우주 구조물들은 모두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팽창은 단순히 물체가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에드윈 허블, 이딘 초프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개념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하의 운동은 적색 편의, 레드시프트라는 현상을 통해 측정됩니다. 먼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빛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적색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해당 은하는 더 멀리 있으며 우리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우주가 빅뱅 이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주를 풍선의 표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 표면에 점을 찍고 풍선을 불면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가 팽창할수록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며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은하들을 함께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도전하며 우주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우주 팽창이 우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주의 팽창 이야기란 단순히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이 팽창이 우주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초기, 빅뱅 이후 우주는 고밀도, 고온 상태였으며 별, 은하, 그리고 다양한 우주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물질은 밀집되어 있었으며 중력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 가스 구름이 붕괴하면서 빠르게 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첫 번째 별과 은하가 탄생하여 어둠을 밝히고 우주 진화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의 밀도가 감소했습니다. 공간 자체가 확장되었고 한때 은하, 별, 그리고 기타 천체들을 형성했던 물질들은 점점 더 희박해졌습니다. 이러한 물질 밀도의 감소는 새로운 별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가스와 먼지의 높은 농도가 별의 빠른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이 물질들이 점점 더 넓게 퍼지면서 새로운 별이 형성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은하들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물질의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희박화, thinning of matter는 우주의 진화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물질의 밀도가 계속 감소하면서 별 형성 과정이 점차 둔화됩니다. 우주는 별과 은하의 탄생으로 활발했던 시기에서 오래된 별들이 서서히 소멸하고 새로운 별의 탄생이 드물어지는 시기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이미 현재 우주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점차 퇴화 시대로 이동하고 있으며 별의 개수가 줄어들고 우주는 백색과해성, 화이트 드워프, 중성자별, 블랙홀과 같은 오래된 별들의 잔해가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우주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활발한 별 형성 시대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고립된 상태로 변할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주의 팽창은 거대한 우주 구조물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은하단, 최운하단, 그리고 우주공허, 보이드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들은 우주의 골격, 에스케레톤을 형성하며 우주 공간의 확장과 은하 간의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우주의 팽창은 항성, 별을 도는 행성들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별의 형성이 점점 드물어짐에 따라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 형성되는 조건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여전히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지만 우주가 점점 조용하고 희박한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행성에서의 생명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과 별 형성의 점진적인 감소는 우리가 속한 우주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때 활발하게 별이 형성되던 우주가 점차 조용해지고 고립된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들의 빛이 더 이상 탄생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우주는 결국 침묵과 고립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주 팽창의 증거. 우주가 팽창한다는 개념은 단순한 이론적 가설이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축적된 풍부한 실험적 증거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주의 팽창을 확인하고 측정했으며 이를 통해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적색 편의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늘어나면서 적색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적색 편의를 측정하여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해당 은하는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 거리와 속도의 관계를 발견한 것은 우주론의 핵심 기초가 되었으며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한다는 사실은 이제 허블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을 더욱 정밀하게 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표준 촛불로 알려진 천체를 활용합니다. 이는 특정한 밝기를 가진 천체, 특정 유형의 변광성 또는 초신성로 이들의 실제 밝기와 관측된 밝기를 비교하면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우주 전체에서 은하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으며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관측 결과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먼 초신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상보다 빛이 더 희미하게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발견 중 하나이며 이 가속의 원인으로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가 제한되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전체 에너지 구성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본질은 아직도 과학에서 풀리지 않은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별 형성 감소와 우주의 노화. 우주의 팽창은 별 형성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의 팽창이 직접 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 형성에 필요한 원재료, 가스와 먼지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팽창은 은하들이 더 멀어지게 만들고 은하 내 가스와 먼지의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새로운 별의 형성을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나선 은하에서는 별의 형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선군 네뷸라에이라 불리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는 별의 요람 역할을 합니다. 이 성운들은 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선군 내부의 특정 지역이 수축하며 가스가 응축되면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결국 핵융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로 올수록 은하 내의 가스 구름이 점점 감소하면서 별 형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스가 별 형성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더 넓게 퍼지면서 새로운 별이 형성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타원 은하는 별의 진화 과정이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은하들은 과거의 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었지만 수십억 년이 흐르면서 새로운 별을 형성할 가스가 고갈되었습니다. 오늘날 타원 은하는 과거에 형성된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별 형성이 사실상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계속됨에 따라 남아있는 가스는 점점 더 희박하고 부족해져 새로운 별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늙은 은하들은 점점 더 희미하고 붉은 빛을 띠게 되는데 이는 오래된 별들이 젊고 뜨거운 별들보다 더 차갑고 덜 밝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노화는 공간의 팽창과 별 형성에 필요한 원재료의 소진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결과입니다. 별이 나이를 먹으면서 해결료를 모두 소진하고 결국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거나 백색화해성, 중성자별, 블랙홀로 변하게 됩니다. 대형별,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외부층이 날아가고 남은 고밀도 중심부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변합니다. 작은 별, 태양과 같은 별, 외부층을 방출한 후 백색과의 성으로 남아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냉각됩니다. 별의 진화 과정은 우주의 전체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하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새로운 별의 형성이 줄어들면서 우주는 점점 덜 활발한 환경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퇴화 시대로 이어지며 별이 거의 없는 조용하고 어두운 우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별 형성 감소의 불가피한 흐름은 우주의 팽창과 원재료의 소진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주는 점점 조용하고 덜 역동적인 공간이 되어갑니다. 우주의 장기적인 미래는 우주 팽창과 별의 생명 주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더 고립되고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최후는 모든 별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은하들이 점점 더 멀어지면서 완전한 암흑과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냉각, 대분열, 대붕괴, 우주의 운명. 우주의 은하, 내 별들이 점점 더 오래되면서 은하의 구조와 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하의 초기 단계, 특히 나선 은하에서는 별의 형성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풍부한 가스와 먼지가 이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별 탄생의 요람에서 젊고 밝은 별들이 생성되면서 은하를 환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스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가용 가능한 가스가 모두 사용되거나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점점 더 넓게 퍼지면서 새로운 별의 형성 능력이 감소합니다. 결국 별 탄생의 속도가 느려지고 은하 전체가 점점 늙어갑니다. 타원 은하의 경우 이미 별 형성이 급격하게 둔화되었으며 은하를 이루는 별들은 점점 오래되고 어두운 별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타원 은하에는 대부분 과거에 형성된 오래된 별들이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별들조차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면서 은하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생명력이 없는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거대한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 우주는 점점 더 조용하고 어두운 상태로 변화할 것입니다. 수십억 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적색 외성, 어렛 도아프조차 결국 핵연료를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별들이 모두 소멸한 후 우주에는 차갑고 희미한 잔해들만 남게 됩니다. 하늘을 밝히던 모든 별들이 점차 소멸하면서 우주는 점점 더 차갑고 조용한 시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은하들은 고대의 희미한 잔재들로 변해갈 것이며 우주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황량한 공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별들의 점진적인 소멸 과정은 훨씬 더 거대한 현상의 일부입니다. 즉, 우주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상태에서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계속됨에 따라 이는 궁극적으로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현재까지 우주의 장기적인 미래를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이론이 존재합니다. 대냉각, 대분열, 대붕괴. 대냉각, 빅 프리즈. 대냉각, 빅 프리즈. 시나리오는 열적 죽음, 히트 데스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의 지속적인 팽창은 우주의 에너지를 점점 더 희석시킵니다. 은하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별들이 소멸하면서 우주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활발한 활동을 유지할 에너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우주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황량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대냉각 상태에 도달하면 새로운 별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별들도 결국 소멸합니다. 우주는 한때 찬란하게 빛나던 별들의 희미하고 차가운 잔재, 백색과해성, 화이트 드워프, 중성자별, 뉴트론 스타, 블랙홀, 블랙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잔재들이 계속 냉각되면서 우주는 점점 절대 영도, 앱솔루트 제로 가까운 상태로 이동하며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중단됩니다. 우주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더 이상 활동할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주가 완전히 생명력을 잃게 되는 미래를 암시합니다. 대분열 빅 리프. 대분열 빅 리프는 훨씬 더 극적이고 파괴적인 시나리오로 이는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 즉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힘의 본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암흑 에너지는 계속해서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속도가 점점 강력해져 결국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힘마저 압도하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이 계속 가속됨에 따라 은하들이 찢어지고 그 다음으로 별과 행성이 분리되며 결국 원자조차도 해체됩니다. 대분열 빅 립은 우주 공간의 확장으로 인해 모든 우주 구조가 붕괴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가장 거대한 은하부터 가장 작은 입자까지 모든 것이 파괴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마지막 순간에는 원자 결합조차 유지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며 궁극적으로 우주 자체가 완전히 찢어지고 모든 구조가 무로 붕괴하게 됩니다. 대분열 이론, 빅 립 티어리는 아직까지 매우 가설적인 이론이며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관측 결과가 암흑 에너지가 예상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면 이 시나리오는 아주 먼 미래의 우주의 최종 운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붕괴 빅 크런치. 대붕괴 빅 크런치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우주의 팽창이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느려지고 반전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주의 총 질량이 충분히 크다면 이 질량이 생성하는 중력이 팽창을 압도하게 되어 우주는 다시 내부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은하, 별, 그리고 모든 천체 구조들이 점점 한 점으로 수렴하면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극적으로 상승합니다. 결국 우주는 작은 크기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로 붕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의 특이점, 이 싱귤라리티에 집중되는 불타는 붕괴의 끝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대붕괴, 빅크런치 시나리오에서는 이 붕괴가 다시 새로운 빅뱅을 유발하여 또 다른 우주 창조의 주기가 시작될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아직까지 가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이 대붕괴로 이어질지 여부는
우주의 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암흑 에너지가 계속해서 우주의 팽창을 가속한다면 대붕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력의 영향이 우세하게 된다면 우주는 결국 수축하여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수조 년에 걸쳐 전개되지만 지구가 직면한 문제들, 기후변화, 전염병, 기술 발전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주는 우리 존재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공간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는 단순히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탐구를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길입니다.